3번에 주여 쿠킹 오일은 싸서 버리라고 했건만. 3번은 전형적인 낚시 문제일 수 있지. 그치? 맨날 물어보는 게 뭐니까? 빅뱅 우주론이잖아.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야. 남들이 왼쪽을 다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지. 얘들아 질문하세요. 질문. 2번 같은 경우 틀리면 안 되겠죠. 2번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되는 뭐야? 이론이잖아. 그치? 전자가 전이 된다. 그치? 사자성어로 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그냥 대놓고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면 바보예요. 알았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원래 몇 대 몇이었고 1대 1이었고 그치? 온도 낮아지면서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 비율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비율 계산하는 게 너무도 쉽죠. 그치?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예, 성간물질이 중력 수축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시 별이 만들어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하시겠죠. 그래서 두둥 니은 뒤쪽에 뭐가 만들었어? 철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철이 만들어지는 거 누구임? 그치?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애들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HR도를 떠올리고 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초신성 폭발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명품 이런 거 하지 마. 금나부라. 웃기고 싶었어. 자, 7번은 진짜 중요하죠. 7번은 물리량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았어? 그래서 근간, 베이스가 되는 건 태양과 가까워지면 밀도가 뭐 한 애들 크고 사이즈는 작아져도 질량은 커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혹시 들어갈 수 있어요? 단위 부피당 질량.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8번은 지구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행성 재충돌이라고 여겼고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도 아니죠. 그쵸? 9번은 뭐 됐고 10번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11번 시험에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근데 여튼 10번의 포인트는 뭐 1주기 1쪽 친구 있지. 걔 누구야? 수소잖아. 수소하고 나머지 알칼리 금속의 특성이 똑같다라고 우기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치? 그 오답입니다. 이해했죠? 거의 대부분 물질의 성질은 누구의 포인트를 둔다? 할로젠 원소의 포인트를 둔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렸다는 게 뭐가 돼? OH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트륨과 뭐가 만나? 물이 만났어. 그럼 NaOH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염기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뭐 나와? 수소기체 나온다는 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됐나? 자, 12번은 저번 시험에서 냈던 거지. 그치? 얘는 축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뭐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 7까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체외각 전자일 수도 있고 원자가 전자일 수도 있죠. 그치? 그러나 포인트는 뭐? 이들은 죄다 뭐다? 이들은 족을 이야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라는 게 두 개야. 그러면 뭐? 이족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족 많이 물어보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Y축은 1, 2,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네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주기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친절히 원소 기호를 쓰고서 문제 푸는 게 낫겠죠. 알았어요? 자, 13번은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 알았죠? 13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자, 전자 껍질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 전자 껍질은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 8개가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래야지 안정된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힌트가 되는 게 뭐야? 저 X-5라며. X에 5 나오면 어떻게 돼? 0 나오잖아. 어떡하라고 도대체? 이해되니? 그러니까 총 8개에서 구간 따지는 거니까 X는 아마 17쪽이겠죠. 맞아? 17쪽. 왜? 다에서 플러스 1 돼 있잖아. 이 눈치 게임인 거죠. 그래서 다의 경우에는 뭐가 되고 18쪽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17쪽이 된다. 이해되시? 자,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고요. 14번은 뭐 어떡하라고 이거 틀리면은 그치?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전자 배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은 예를 들어서 XY2 혹은 X2Y 형태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왜? 원자가 몇 개? 두 개가 몇 개랑? 한 개랑 결합하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겠죠. 이해되시죠? 15번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게 내 인생 겁니다. 15번은 100% 시험 나옵니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16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야, 찐따야. 틀렸냐 너 설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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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웬일이니? 지가 오류까지 찾아내놓고. 자, 16 16번 문제는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야. 그치? 말장난 가지고 지금 힘들었구만. 그치?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존재하는데 물질 A하고 B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실험 1에서 둘 다 X 돼 있는 건 뭐겠냐? 응? 둘 다 X 돼 있는 거.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무슨 상태? 고체 상태겠지. 그치? 그러면 실험 2에서 B가 전기 통했잖아. 그러자마자 우리는 B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수용액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 내가 오죽하면 단짠 이거 뭐 이야기했잖아. 그치? 소금하고 설탕은 족보가 다르다. 소금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고? 응? 이온결합 물질인 거고. 설탕은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근데 설탕의 분자식 다 틀리죠. 뒤에 H5로 바꿔야 됩니다. 됐고. 18번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18번도 억지로 만든 문제입니다. 사실. 화원에서 그냥 따다가 만든 문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19번은 화학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문제죠. 그치? 자, 누구에다가? 나트륨에다가 염소. 나트륨은 폭탄이고 염소는 독가스야. 그치? 두 개를 섞어서 된장찌개에 어머니가 너한테 주잖아. 그치? 죽으라고.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반응해? 아우 짜라고 반응하는 거죠. 오케이? 이온결합 물질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물리 파트에서는 분명히 회전하는 거, 그치? 지구 중심으로 회전하는 중력에 대한 정의는 100%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중력에 대한 정의. 두고 봐. 알았어? 계산 절대 안 틀릴걸? 웬만해서. 중력에 대한 정의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변화량 구하는 거잖아. 그치? 기억해야 되는 건 위치도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고 시간도 나중에 처음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처음만 빼면 되는 거고 22번은 다양한 사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충돌에 대한 거. 아직 학교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23번 문제는 실은 물리원이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친절하게도 물리원을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통과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전체의 뭐가 운동량이 서로 같아지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누구 몰라? 속력 모르잖아. B 같은 경우. 그치? 얘네 다 합쳐가지고 서로 같게 만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4번은 뒤지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뭐 x축이 뭐야? 힘이고 y축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잖아. 그치? 그럼 하단의 면적은 무엇을 이야기할 거야?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잖아. 아니?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야? 충격량 이야기하는 거다. 그치? 그 충격량이 고로 뭐가 되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하단의 면적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선우야 25번 틀리면 안 돼. 절대 25번 절대 틀리지 마. 니네 학교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이런 거. 진짜 너무 기본 기초. 알았죠? 예,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26번은 아까 누가 틀렸다? 성훈이가 틀렸나? 26번은 바보죠. 틀리면 바보죠. 알았어? 자, 26번의 경우에는 그냥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까요? 26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뭘 하는 애가 있는데 어차피 오늘 단위치 해야 되니까 규선양 광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규선양 광물은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뭐가 있어? 1번 규소, 두 번째 산소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이 친구가 규소의 결합선이 몇 개라고 이야기했고 4개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이드에 누가 붙는 거야? 산소가 제다 따닥 붙는 거잖아. 근데 산소는 결합선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이 하나가 남아요? 남죠. 그치? 그래서 이들이 입체 구조를 가지면은 뭐가 되는 거임?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네 총 정리하면 1번 뭐라고 한다? SiO4 4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거고, 두 번째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야? 다들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건 뭐야? 네라고? 설마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여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얘네 무슨 결합했다고? 공유 결합했다고. 이걸 맨날 낚인다니까? 알았어? 왜? 여기 무슨 상태야? 이온 상태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얘 무슨 결합한 거야? 공유 결합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입체 구조를 그냥 살려보면 이렇게 독립형 구조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뭐 단사슬, 복사슬, 판상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져? 이렇게 망상까지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면 첫 번째 크흐 뭐라고? 사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됐니? 자, 다시 갑니다. 야, 누구야? 얘 감남석이죠. 얘는 휘석, 얘는 각섬석, 얘는 흑운모. 여러분, 이 흑운모를 뭐로? 흑연으로 시험 문제 내시는 경향이 많아요. 에이씨, 뭐래? 흑연 아니야. 알았어? 이거 왜 중요한지 아냐? 똘똘이. 자, 이거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어. 그래, 흑연은 동소체, 탄소야, 탄소. 알았어? 결이 다른 친구야. 알았어? 자, 그리고 누구하고 누가 존재합니까? 고맙습니다. 석영과 누구? 장석이 있어요. 여러분, 석영과 장석은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밝은 강물이야. 알았지? 밝은 강물이고, 자, 석영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SiO2. 됐지? 장석도 마찬가지로 SiO2이긴 한데, 여기에 포함되는 친구 누구야? 오, 어떻게 알았어? 자식아. 알루미늄이 포함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 포함되는 친구 누구야? 왜? 일로 가면 갈수록 조건 뭐 해줘야 돼? 어두워져야 돼. 광물 어두워지려면 들어가야 되는 원소?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철과 마그네슘이. 이해하십니까? 됐죠? 자, 마지막이야. 감남석의 경우에는 Si하고 O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4. 기억해야 돼. 다른 거 몰라도. 몇 대 몇이야? SiO2니까 1대 2. 그치? 즉, 일로 가면 갈수록 뭐에? 산소. 즉, 공유하는 무엇의 개수가? 산소의 수가 뭐한다?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했죠? 요 내용부터는 이제 지구과학 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피석은 기둥 모양이다. 예, 많이 나와 이것도. 알았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결정 구조에서 이렇게 사슬이 돼 버리잖아. 맞아? 단사슬. 이게 뭐가 됐어? 복사슬이 됐지. 그치? 그럼 얘가 지 맘대로 괜히 이렇게 깨지겠냐고. 그치? 방향성을 가지고 찢어지는 거지. 그치? 걔를 뭐라고 해? 쪼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다 쪼개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쪼개지는 거고 얘들은 뭐 하는 거? 깨지는 거지. 알았어? 쪼개진 거 깨지면 다르다. 왜? 방향성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고? 쪼개진다. 쪼개진다라는 거. 얘는 뭐? 깨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냥 보자마자 이런 거 다 떠올라야 됩니다. 고로 A의 경우에는 뭐가 돼? 쪼개지고 B는 깨지겠죠. 이해되시죠? B는 뭐가 돼? 망상형 구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SI하고 O가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27번부터는 이제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뻥이고 혹여나 학교에서 진도 나갔을까 봐 미리 이렇게 정리한 건데. 자,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잠깐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흔히 자세히 할게. 우리는 흔히 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단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기본 단위체는 첫 번째, 내가 왜 이야기했겠어? 돌멩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인 거잖아. 그치? 교사님 삼연체. 반면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는 흔히 교과서에서 몇 개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일단. 두 가지. 하나가 뭘까? 하나가 이런 거. 1번 단백질. 그치? 두 번째 읽어. 뭐? 핵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단백질이라는 애는 결국은 중학교 때 배웠지.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자 단위체를 배우려면 당연히 공유결합을 알아야죠. 무슨 결합 알아야 된다고? 공유결합.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가지고 노는 거지. 결합선 4개 하나, 이렇게 2개, 얘는 이렇게 3개 된다라는 건
이미 원자과 원자수를 다 배운 거야. 이해했어? 그럼 그 상태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단백질의 단위체는 무엇이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 이해됐죠? 두 번째, 핵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핵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DNA라는 애가 존재하고 하나는 누구? RNA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뉴클레오 타이드로 돼 있죠. 핵 안에 묶어. 그치? 뉴클레오 타이드. 그래서 기본 골격부터 먼저 그릴게. 1번. 자, 아미노산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은 되게 신기하지. 가운데 탄소가 존재하는데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4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좌편에 무조건 왼쪽에 작용기가 있어야 돼. 아미노기라는 애가 존재해야겠죠. 뒤에 붙는 이 기라는 건 펑셔널 그룹, 즉 작용기를 이야기한다.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붙는 거야? NH2라는 애가 붙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무조건 카복실기라는 애가 붙습니다. 얘도 작용기, 기능기가 되겠지. 그래서 야 누구 있어? COH가 존재한다. 혹시 잠깐 여담 CF 여담 CH3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메틸기라고 얘기한다. 그냥 알아도 알았지? 인생에 도움이 될까? 메틸기 됐죠? 그 다음에 OH라는 거 배웠어? 하이드록시기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CO라고 돼 있어. 탄소는 결합선 몇 개야? 4개. 얘는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결합선 몇 개 남아? 2개 남는 거야. 이해했어? 얘 뭐라고 할까? 얘 카르보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안에 미안해.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의 뭐에? 화합물에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 알았어? 일반적으로 얘네만 띵 찾으면 돼. 이해하십니까? 아세톤 혹시 아냐? 아세톤 모르지? 잘난 척 할게. 잠깐. 딴 소리야. 아세톤 있잖아. 가운데 CO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됐죠? CO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사이드로 결합선이 하나씩 빠져나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애야. 좌우로 메틸기가 붙어. 됐어? 이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뭐라고? 메틸기, 카르보닐기, 메틸기. 알았지? 다 작용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화합물질이 다 그렇다라는 걸 그냥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했어? 화원 시험에 나올 거야 아마. 이해됐지? 그냥 배워. 자, 그럼 내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 뭐냐면 여기는 N이라는 게 결합선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뜨등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어? C가 있는데 C는 결합선이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4개. 위에다 O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O 하나 붙이고 그 다음 여기에 H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선우야 정신 차려. 자, 요 선 있지? 선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회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H 혹은 얼만 붙이면 된다. 어리 뭐야 이게? 랜덤이라고 했잖아. 랜덤. 알았어? 랜덤이야. 원소교 보시. 라도냐? 아니잖아. 랜덤이라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이기 때문에 20개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총 몇 개로 구성돼 있다? 20개로 구성돼 있다. 하나 더 물어볼게. 필수 아미노산 몇 개야? 8개. 그랬지? 8개. 나 8개 12개로 나누는 거야. 이해했지? 됐냐? 그래서 합성되는 것과 합성되지 않는 걸로 나눠 있다. 학교 선생님이 생명이 어렵다. 맘먹으면 다 죽일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핵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좀 이따 다시 추가를 할게. 자, 핵산의 경우에는 가운데 당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누구야?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당. 설마 국민의힘 이런 거 아니겠지? 당, 알았죠? 그래서 이게 다 누가 있다? 탄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맞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알았어? 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에 띡띡 어떤 애들이 붙어. 그래서 왼쪽에 붙는 이 친구, 오른쪽에 붙는 이 친구들이 있는데 자, 봅시다. 왼쪽에 예를 들어서 자, 읽어봐. 뭐가 붙었어? 염기.
오른쪽엔 누가 붙었어? 읽어봐. 인산. 그렇지?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야? 당. 알았어? 그래서 당과 인산과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로 결합되는 구조.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 뭐라고? 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지? 그런데 이제 잘 들어. 가운데 있는 애가 뭐라고 했어? 당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물어볼게. 선우야, 이게 탄소고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고 얘도 탄수야. 됐지? 그럼 저 탄소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모르지. 뭘 내가 그게 대충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탄소가 여러 개이니까 이 탄소에다 뭘 붙여? 번호 붙이자고. 이해했어? 그래서 야가 1번, 야가 2번, 야가 3번, 야가 4번이야. 됐니? 가르칠 때 잘 배워. 알았지? 다시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야. 이해됐죠? 5번 없지. 여기다 5번 넣으면 되잖아. 아니야, 여기에 산소 들어가 있어. 그렇지. 산소 들어있는 거. 위쪽으로 빠져서 몇 번? 5번 탄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첫 번째. 자, 잘 봐. 다시 여기 봐. 자, 이게 몇 탄당이야? 5탄당이야. 됐죠? 다시. 야가 몇 탄당이야? 5탄당이라고 했어. 탄소가 몇 개짜리? 5개짜리라고. 자, 이 친구 이름 이야기해 줄게. 얘를 리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한다고? 리보스라고 한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번호 찍었지. 야가 1번이고 야가 2번. 몇 번이 중요하다고는 안 했어. 자, 얘가 3번, 4번, 5번이야. 다시 얘가 1번, 얘가 2번. 자, 됐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지금 좌우의 그림은 현재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몇 번에다가 2번에다가 OH를 붙이고 2번에다가 H를 붙였다고 치자. 그럼 그림이 다르지. 그럼 그림이 다른 걸 설명해봐 하면은 얘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맞지? 얘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여기서 영어 써야 돼. 산소가 사라졌어. 델리트. 산소, 옥시겐, 디옥시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델리트 옥시겐,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됐지? 두 번째,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나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자, 디옥시리보스지. 그럼 얘는 뭐야? 산소가 있는 거니까 그냥 리보스가 되겠지. 자 봐.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잖아. 산이잖아. 애시드. 뭐야? DNA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다시 보자. 자, 얘는 델리트 옥시겐 빠지면 뭐가 됐어? 리보스. 뭐라고? 리보스. 세 개 묶였으니까 뭐가 돼?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잖아. 그러니까 뭐? 애시드. 산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RNA가 된다. 이해했나?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누구는 DNA의 누구는 당에는 2번 탄소에 2번 탄소는 몰라도 돼. 그냥 잘난 척한다 그랬잖아. 그치? 거기에 산소가 없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아, 당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알았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희한한 거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보세요. 얘하고 잠깐 쉴게. 딴딴딴딴. 얘 몇 탄당이야? 5탄당이야. 그럼 얘는 누구야? 인산이라고 했어. 다시 얘 누구라고? 인산. 그치? 그럼 여기는 누가 있어? 염기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자, 다시 갈게. 딴딴딴딴. 자, 빨리빨리 해봐. 자, 이렇게 각각 몇 개의? 세 개의 누가 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1번, 2번. 그치? 여기에 띵 누가 붙어 있냐면 H가 붙어 있다고 치자. 이해했어? 그럼 얘는 누구의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야? DNA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지. 그치?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5번 빠져나가고 그 위에 3번이랑 결합하는 거야. 졸라 중요해. 다시 뭐? 5번 빠져나가고 그 위에 3번이랑 붙는다고. 어? 아, 왜 5번이냐고?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하나 빠진다 그랬잖아, 내가. 이 자식 디질랜드. 그치? 그 위에 있는 거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럼 얘가 몇 번이야? 결국은 3번이지. 그래서 여기 3' 말단이라고 하는 거야.
해봐 제발. 알았지? 3 프라임 말단. 쭉 올라가면은 띵띵 되겠지. 몇 번이야 이제? 5 프라임이지. 5 프라임 말단이라고 하는 거야. DNA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가리키는 거 진짜 개 중요한 거야. 알았어? DNA는 뭘 가리키고 있다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흔히 5 프라임에서 몇으로 3 프라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알았어? 이게 이 말인 거야. 탄소의 번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할게. 봐. 자, 선생님이 희한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방금 그렸던 애하고 조금 다르지? 어떻게 돼 있냐? 뒤집혀 있지? 맞아? 그럼 뒤집혀 있으면 다 얘가 1번, 2번, 3번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고 이렇게 결합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해했니? 그러면 이 동네가 당연히 방향성상 뭐가 되는 거야? 5 프라임이 되고 얘가 뭐? 3 프라임이 되는 거야. 즉, 정신 차려. DNA는 흔히 이중나선이라고 이렇게 그려대잖아. 맞아?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가 바로 뭐? 5 프라임이라면 쭉 와서 여기가 바로 뭐? 3 프라임. 쭉 여기가 3 프라임. 얘가 5 프라임으로 역평형 구조야. 따라해. 뭐라고? 역평형 구조라고 기억해야 돼. 역평형 구조. 알았지? 자, 이제 고1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만 이야기할게. 봐. 첫 번째.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묶어. 그럼 얘는 누구야? 하나가 당이고 하나가 뭐야? 인산인 거잖아. 그치? 얘네가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가 되는 거야. 구조가. 이해했어? 그래서 당인산 뭐라고 표현한다? 골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니? DNA는 자 다시 외곽에 뭐가 존재한다고? 외곽에 뭐가 존재한다고? 당과 인산의 골격이 존재한다고. 됐어? 두 번째 코어죠 이게. 자, 이 친구의 예를 들어 뭐가 존재한다면 염기 A라는 애가 있다면 그의 반대에는 반드시 T라는 애가 존재해야 돼. 그치? 이 친구에 누가 존재한다면 C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G라는 애가 존재해야 된다. G가 있다면 반드시 누구? C가 있어야 되는데 C하고 G가 수소 결합을 해. 몇 개? 3개 하는 거고. 몇 개? 3개 하는 거고. A하고 T는 몇 개? 2개 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 이 화살표를 지칭하면 얘 무슨 결합인 거고? 수소 결합인 거고. 오케이? 자, 이들이 결합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 상보 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퍼센트로 쳐. 예를 들어서 DNA 염기 중에 C의 비율이 네 몸속에 30%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G도 몇 퍼센트? 대략 30%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므로 두고 A가 몇 퍼센트? 20%면 T도 몇 퍼센트? 20%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왜 내가 니네 수행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료 보내준 거 있지? 뭐분의 뭐? 이런 거 봤을 거야. 누구 분의? T분의 A 누구? G분의 C 뭐 이딴 거 했을 거야. 는 몇이다? 1로 거의 수렴한다고 이야기했지. 얘를 무슨 법칙? 샤가프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합니다. 요 염기들이 뭐 결합하는 구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상보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눈찜장으로 때리는 거야. 봐.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회전 했을 때의 길이는 대략 한 3.4 나노미터 되겠네. 딱 봐도 그렇잖아. 느낌이. 미안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2.0 정도 되겠네. 알았지? 그리고 요 안에는 염기들이 총 몇 개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20개 있어. 이 안에 염기 쌍은 몇 개 있어? 10개 있어. 숫자 가지고 장난치겠죠. 알았죠? 그러면 요 염기쌍 하나당 폭은 몇이야? 3.4였으니까 몇이 되겠어? 0.34 나노미터의 폭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이해슈?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 다시 지금 잠깐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하자면 너 뭐 배울 거라고? 단위체 배울 거라고. 알았죠? 그 단위체에 단백질에는 누가 있다고? 아미노산이 존재하는 거고 이 아미노산은 무조건 왼쪽에 뭐 나와야 돼? 아미노기. 오른쪽에는 카복식이 나와야 돼.
아민송류 몇 개? 20개. 펩타이드 결합은 좀 이따 하자. 됐죠? 두 번째, 핵산의 경우엔 DNA, RNA가 존재하는데 그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를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 됐죠?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경우에는 당과 인산과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데, 자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5탄당이야. 이 중에 탄소 번호 중요한 거 이야기해봐. 2번. 그치? 또 3번. 그리고 5번. 알았어? 그럼 1번과 4번은 안 중요해? 중요하겠지. 1번은 뭐 연결되고? 인산. 4번은 뭐 연결돼? 염기 연결되는 거야. 알았어?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돼? 생투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요 상황에서 당과 인산이 결합했어요. 골격이 되어는 뭐야? 통과야.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가 A는 T랑만 결합하고 C는 G랑만 결합해요는 상부 결합. 통과야. 그런데 얘네의 비율을 따져. 그럼 뭐 돼? 생투가 돼. 생투. 이해했니? 근데 시험 문제 뭐로 나와? 샤가프 법칙 물어보고 돼 있어. 샤가프 법칙 물어본다니까. T분의 A, C분의 G 물어본다니까. 합산 몇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고. 단 정신 차려. 자 아들아, 네가 C가 30%야. 선우야, 넌 C 몇 %야? 그렇지. 너는 C가 몇 %야? 그렇지. 그럼 네가 만약에 C가 20%라고 쳐. 그럼 너는 뭐야? 사람의 닭 뭐 이런 거지. 알았어? 즉 염기의 비율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종이 달라진다는 말도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 자 마지막, 이들의 골격이 뭐라고? 당과 인산 골격이라고 했고, 요네 결합하는 걸 상부 결합이라고 했는데, 만약 화살표 이해 지칭하면 무슨 결합이라고? 수소 결합이라고 했어. 알았죠? 수치는 그냥 한 번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3.4 나노미터, 0.34 나노미터. 그치? 그 안에 1회전할 때야. 1회전할 때 염기는 몇 개 있어? 20개. 염기쌍은 10개. 그치? 염기쌍 폭은 0.34.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해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놀아, 쉬어.